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지난주 긴 명절과 함께 평창의 가을 대표 축제인 제15회 평창 효성문화제가 폐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3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개최 이래 최다 관광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향해 달려가는 효성문화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면서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촌관광대학 7기 입학식이 지난 26일 대화도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7기 교육생 62명은 농촌관광과 지역개발, 자연생태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2006년 1기로 시작한 농촌관광대학은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농촌관광의 변화를 이끌 지역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관광대학의 전문교육이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용평 리조트에서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연보호헌장 낭독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서온 2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4일간 이어진 세미나에는 도내 환경 관련 관계자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강원도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지역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진부면 월정사 일대를 돌며 자연정화 활동을 벌이는 등 청정 강원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제5회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지난 26일 영월군 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습니다. 9988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 노인회 선수단 1,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평창에서는 8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민속놀이와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노인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에 대해 강원도지사 표창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제5차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난 27일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평창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안심올림픽 개최와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실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난 5월 평창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삼성 S1에서 매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과 삼성 S1은 전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 마무리되면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8 동계올림픽 전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평창군 선수단의 결단식이 대회 첫날인 지난 27일 평창 노성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단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결단식에는 평창군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이번 대회에 육상과 축구, 테니스 등 17개 종목의 선수단 304명이 출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4일간 강릉에서 열린 제2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 2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산간 오지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 탓에 병원에 한번 가기 힘든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의료봉사단이 밑한면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했던 미탄면 복지회관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농번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탄면에 의료봉사 도우미들이 출동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미탄면 주민들이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복지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좀 젊으니까 괜찮은데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스스로 와서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와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의료 서비스 봉사단원들이 미탄면을 찾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미탄면 청옥산 일대에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앞둔 한국남부발전에서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남부발전에서는 발전소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남부발전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한 가지가 의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복지 서비스가 발전소 주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늘 평창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랑 나눔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도 힘을 모아줬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치과검사 등 노인들이 특히 취약한 분야를 위주로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진료에는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도 동원돼 미탄면 복지회관이 작은 병원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또한 셔틀버스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두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랑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SPC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인허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11월 달 정도에는 아마 착공해서 내년도 한 10월 정도에는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평창에 숨겨진 보물을 소개해드리는 보물상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 보물상자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록빛 아름다운 동강이 넘실대는 미탄면 마할입니다. 이곳에는 동강이 품은 생태계, 그중에서도 민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민물고기 생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민물고기 생태관은 동강의 흐름과 물고기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산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든 것으로 건물의 외관부터 자연을 꼭 빼닮은 모습입니다. 민물고기는 바다에 서식하는 해수어를 제외한 모든 담수어를 총칭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민물고기의 태초의 모습부터 진화 과정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민물고기는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머리에 단단한 골성갑각을 가진 갑주어가 바로 오늘날 어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에는 고대 어류의 모습을 모형뿐 아니라 화석으로도 살펴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텔로두스와 자모이티우스 등의 원시 어류들은 턱뼈가 없는 대신 구멍 모양으로 생긴 작은 입으로 바닥에 있는 먹이를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조금 낯선 고대의 어류들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어류의 모습일 텐데요. 민물고기 생태관에는 우리나라 고유 민물고기는 물론 동강에만 서식하는 민물고기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수조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는 한국 고유종으로 맑은 하천에서만 서식한다는 꺽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돌만 볼 뿐 꺽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데요. 자세히 보니 꺽지는 돌의 무늬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꺽지의 겉모습이 이렇게 진화되어 온 것이겠죠. 꺽지와 먼 친척벌인 쏘가리도 생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쏘가리는 자연에서도 개체수가 적어 귀한 민물고기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모습이 희귀하고 드물어 천연기념물 190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황쏘가리도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얼음치도 생태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산란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산란 방식으로도 유명한 얼음치는 동강의 생태를 대표하는 민물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꺽지와 얼음치같이 작은 민물고기들은 생애가 매우 짧아 1년에서 2년이면 산란을 마치고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 1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하는 이 메기는 민물고기 중에서 비교적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층에서 민물고기를 살펴본 후 2층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동강을 따라 흘렀던 뗏목을 타보는 가상체험은 물론 동강에 전해지는 각종 전설과 이야기를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을 누비며 내장기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민물고기 생태관은 민물고기의 진화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내부까지 살펴보는 원스톱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닥터피쉬 체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닥터피쉬는 우리 몸의 각질을 먹이로 해 살아가는 독특한 어류로 물고기의 또 다른 특징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교육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진귀한 모습의 민물고기는 오랜 세월 자연의 숨결 속에서 만들어진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에서 동강과 함께하는 민물고기 생태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평창군이 미등록 공공용 토지의 신규 등록을 추진합니다. 이번 신규 등록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으로 73필지 13만여 제곱미터의 공공용 토지가 국공유지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관령면 올리브 건물 10개소 등 관내 49개소 간판이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에너지 절약형 간판으로 교체됐습니다. 평창군이 10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는 여권신청서 작성 시 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스캐너로 인식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권 신청을 위한 작성 시간과 대기 시간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이 가을철 산불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2013년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87명과 산불 감시원 89명 등 총 176명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이어집니다. 최근 3년간 평창군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햇빛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